네, 최근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제 뉴스였는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WHO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세에 부르펜을 먹지 마라, 복용하지 마라, 라는 어, 보고가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타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뭐 한번 이 학술 연구 논문을 보고 어떻게 된 건지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해 보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도 한번 찾아보니까 연합뉴스 3월 18일자 저녁에 나온 기사죠.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연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나왔던 부르펜 계열의 이 효과 그리고 타이레놀 계열의 효과 이게 이제 두통 해열제로 많이 우리가 복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학술 연구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부르펜이 뭐 저는 이제 이 의학이나 뭐 약학 분야의 예방의학 뭐 이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술 연구 논문들을 종합을 해보면 부르펜 계열의 이 약제가 해열제로 쓰이긴 하지만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 면역력을 뭐 떨어뜨린다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부프로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만히 보면 어떤 그 약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제 약제의 효과인 것 같은데 그 약제의 효과에 대한 것을 기존의 선행 연구들, 학술 연구 논문들을 종합해 가지고 어떤 가설을 끌어내는 겁니다. 자, 요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연구원들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연구가 어, 꼭 누구만의 것이다라고 한다면 집단지성으로 끌어낼 수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효과를 우리가 간과하게 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만 맡기지 말고 연구력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약학이나 예방의학이나 이런 부분을 전공하는 교수님들만 하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이제 뭐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뭐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구나 다 연구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가지고 떤 가설을 끌어내고 분석을 해내는 이런 메타 분석 같은 이런 기법들은 반드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도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방법론을 좀 이렇게 공유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있거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론을 가지고 좀 뭔가 좋은 결과를 또 도출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어,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뭐가 있냐면 구글에서 제가 순서대로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구글에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종류의 약제의 효과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모아가지고 종합적인 추론에 의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이 메타 분석인데 그 메타 분석 중에서도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메타 분석으로 검색을 해보니 어떤 논문이 하나 발견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제가 PDF 파일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그 다운로드를 받은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자, 이 논문을 써주신 분이 이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R로 분석을 하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심성률 교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부산대, 양산 부산대, 이제 부산 쪽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김성장 교수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주의대에 계시는 이제 이종우 교수님, 그리고 여기는 어디죠? 어느 대학교죠? 요 대학에 계시는 이 교수님. 제가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외국분은 그냥 이 교수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교수님들이 교신저자 이제 심성률 교수님이 교신저자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 논문에서 정말 자세하게 너무 감사하게도 설명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뭐 예방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공부를 하면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한 90%, 아니 90%면 너무 건방지나요. 한 50% 이상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심성률 교수님의 블로그에 올라가 보면 이 분석을 실제로 실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도 제공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요 논문을 쭉 읽다 보면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면, 한번 볼까요? 이 논문에서 저 밑에 내려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파일을 불러오는 언어가 시작이 되는데, 앞쪽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쪽부터 이제 실습이 들어가니까, 자, 이런 패키지를 인스톨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 bin dn .csv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하고 있죠. 이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 코딩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딩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파일을 한번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bin dn.csv라는 요게 아니고 제가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았더라? 여기서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블로그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블로그가 뜨는데, 이 블로그를 제가 어디에서 가지고 왔죠? 이 블로그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블로그를 열어보면 이 블로그 주인장분이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이게 뭡니까? RYUL? 율? 이게 심성률 교수님의 블로그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도 보니까 사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되게 멋있는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bin dn.csv 예제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프로젝트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RStudi오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뉴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켜서 그 프로젝트 안에 이제 그 프로젝트 폴더 안에 bin dn.csv 파일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여기에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이 논문을 보면서 이제 실행을 시켜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짝만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살짝만. 우선 뭐 네트워크 메타 분석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있죠. 다수의 치료를 가진 여러 연구들의 효과 크기를 종합하는 것.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 기존의 일반적인 메타 분석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치료 그룹별 직접 비교 연구가 없거나 치료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치료 그룹 간의 효과 크기를 간접 비교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기존의 메타 분석보다.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올 텐데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의 메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여기 A가 있으면 C가 뭐 B가 또는 B가 A에 영향을 주는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만 싹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종합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효과를 내는 거. 그래서 오로지 선행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B가 A에 어떤 효과를 가지더라라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메타 분석은.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은 이 A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B가 A에 영향을 미치더라, C가 A에 효과가 있더라, 요런 거를 구할 수 있으면 간접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C가 B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요런 지금까지는 알 수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 크기도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 기존의 메타 분석보다 특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장점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뭐 반드시 WHO에 있지 않아도 질병관리본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추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약제들에 대한 효과를 계속 선행 연구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를 하다 보면 이런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효과의 간접적인 총효과를 계산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연구자들의 어떤 막 연구에 의해서 이런 집단지성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뭐 틀린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방법론으로나마 제가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 기존에 몰랐던 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또 다시 떠올라 가지고 뭔가를 또 이뤄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메타 분석하고 빈도주의 네트워크 메타 분석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빈도주의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 그냥 기존 통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모수가 있죠. 그 모수를 정해놓고 하는 거고, 베이지안은 이제 모수가 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률적인 부분을 좀 추가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이 또 있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논문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수님 네 분이 정말 네 분이 있으신 거죠.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베이지안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고 빈도주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베이지안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이제 빈도주의적 방법, 그러니까 기존의 통계 방식에서는 모수를 고정된 상수로 보고 주어진 자료의 우도를 이용하여 이를 추론한다. 저는 이제 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베이지언 방법에서는 이제 모수의 확률 개념을 적용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지언 방법이 기존의 통계적인 방법보다 훨씬 좋은 거다. 그건 아니에요. 베이지언 방법도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워낙 지금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이고 워낙 뭐 가변적인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베이지언 방법으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하는 R 언어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그렇다는 거고 이제 쭉 건너뛰겠습니다. 쭉 건너뛰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분석 결과들이 막 나오는데 그 분석 결과들은
이 논문을 좀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관련 의학이나 약학을 전공하시는 학생분들이 이 방법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방법론을 좀 보시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해서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교수님들이 쓴 이 논문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 네다섯 번 정도 읽어본 다음에 이 방법론을 적용하면 충분히 연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언어들이 다 있죠. 이 교수님들이 정말 자세하게 잘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이 두 가지 패키지를 인스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 패키지도 인스톨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 써놨어요.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을 좀 해야 되는데, MCMC라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죠. 베이지안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그냥 MCMC 시뮬레이션을 이용한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될 거고, 이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이 RJAGS 패키지를 R에서 인스톨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별도로 또 JAGS 프로그램을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패키지를 인스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RStudi오를 열어가지고, 자, 스크립트 창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인스톨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인스톨을 했어요. 인스톨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까? 여기 들어가가지고 JAGS 보면 이제 뭐 설치 아니면 뭐 다운로드 요런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제일 앞에.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운로드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별도로 그냥 컴퓨터에 까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요거를 이제 눌러가지고 그냥 컴퓨터에 하나 깔아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 개의 패키지를 인스톨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이제 등록을 해야겠죠.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을 해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런을 누르면 등록이 되겠죠. 저는 이제 인스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등록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이 논문에 다 적혀져 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 전부 다 등록을 해라, 로딩을 시켜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야 됩니다.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저도 한번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만은 데이터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자, 데이터 파일을 불러온다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파일을 불러온다, 불러오기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bin dn.csv 파일을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런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보면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 44개의 observations 이제 샘플이 있고 4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눌러 볼게요.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뷰 창에서 보면 첫 번째 열이 이 스터디 연구죠. 연구. 두 번째 열이 D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열이 N이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 열이 TRT라고 되어 있습니다. DNTRT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추정컨대 TRT는 트리트먼트인 것 같고, N은 그냥 이 사례수인 것 같고, D? 처음에 제가 이 D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코엔의 D 값인가? 왜 메타 분석할 때 이제 코엔의 D 값을 추정해야 되는데, 계산해야 되는데, 그 코엔의 D 값인가? 그러면 그 코엔의 D 값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실험군 대조군의
뭐 평균이라든지 뭐 샘플수라든지 이런 아니면 T나 F 값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코엔의 D 값의 공식에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D 값을 알기 위해서 또 뭔가를 봐야 되나? 오해를 좀 했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이 D 값은 나중에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보시면 가만히 좀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스터디예요. 똑같은 선행 연구예요. 3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 선행 연구예요. 전부 다 쌍으로 되어 있어요. 1, 2, 3, 4, 5, 6, 7, 8. 전부 다 쌍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근데 뭐가 다르냐? 트리트먼트가 달라요. 같은 1, 2번을 보시면 같은 연구인데 위에 거는 트리트먼트가 D고 밑에 거는 트리트먼트가 A예요. 더 밑에 걸 보면 3, 4번은 CA, 5, 6번은 CA, 7, 8번은 BA, 그 다음에 90번은 BA. A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A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뒤에 가다 보면 지금 이제 이 데이터는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이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B와 E의 관계도 있고 C와 D의 관계도 있고 D와 B의 관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선을 보시면 A와 B, C와 A, D와 A의 선이 굵죠. 이런 연구가 많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B와 E, C와 D 이런 연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대부분은 A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저 밑에 보면 A가 없는 연구도 있어요. 여기 보면 37, 38번을 보시면 B와 D에 대한 연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9, 40번을 보면 E와 B에 대한 연구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네트워크의 성격을 가지는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D의 정체는 잘 모르겠다. 이거 D의 정체.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모델을 셋업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모델을 셋업을 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 보면 네트워크 모델 셋업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패키지 인스톨해서 쭉 가다가 데이터도 이렇게 한번 보고요. 조금 봤죠, 방금.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네트워크 셋업인데, 자, 이 명령문을 포함해서 네트워크 셋업을 할 겁니다. 이 명령문을 보시면 콜네임즈 명령문을 보시면 첫 번째 열이 스터디, 두 번째 열이 D라고 적혀 있었는데 얘를 리스판더스라고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반응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샘플 사이즈 n이고 트리트먼트. 자, 이분형 자료에서는 스터디, 리스판더스,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 트리트먼트와 이름이 일치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지금 콜네임즈 그 변수 이름들을 이 데이터에 있는 변수 이름들을 바꿔줄 거라는 거죠. 지금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 변수 안에 담았거든요. 자, 그게 이제 여기 나와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그 심성률 교수님 그 블로그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read.csv 함수를 통해서 불러와서 데이터 언더바 b 언더바 bin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누르니까 이런 데이터 구조가 보였던 거죠. 이 안을 보니까 44개의 샘플이 있는데 4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 4개의 변수 이름이 이 bin 언더바 dn.csv 파일에는 study dn.trt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이름을 study responders sample size treatment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데이터 구조에서 이 반응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D를 트리트먼트 했을 때, 처치를 했을 때 전체 80명 중에서 10명이 반응을 했다는 소리겠죠.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 모델을 셋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꺼번에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네트워크 셋업을 이제 요 함수들을 사용해 가지고 요 함수들을 사용해 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집어넣었는데 어디까지 집어넣었냐면 서머리까지 한꺼번에 집어넣었습니다. 요거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자, 우선 이제 이 데이터에서 베이지언 추정법으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할 거단 말이죠. 이분형 데이터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함수죠, 이게. 이 함수를 사용해서 나온 결과 값을 네트워크 언더바 b 언더바 bin이라는 변수에다가 싹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도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요약해서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편에 뭔가 그래프가 나온다는 소리죠.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켰더니 플랫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이런 네트워크 메타 분석의 그림이 나왔죠. 자, 그리고 밑에 이런 분석 결과들이 나왔는데, 자, 요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넘어가고, 여기는 이제 그냥 셋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결과가 나왔다거나 뭐 분석 결과가 나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셋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모델 셋업이라고 적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논문에도 네트워크 모델 셋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셋업이 끝났으면 고정 효과 그리고 랜덤 효과 모형의 네트워크 모델을 설정을 합니다. 자, 고정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걸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황성동 교수님이 쓴 그 R을 이용한 메타 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고정 효과와 랜덤 효과 모형에 대한 이제 구분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책 넘기는 소리 들리시죠? 그럼 이제 이 책을 보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이점이 뭔지 그것만 설명을 좀 드리죠.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정효과 모형은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 크기는 동일하다. 동일한 모집단의 효과. 그리고 각 연구의 효과 크기 차이는 표지오차에 기인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무선효과 모형은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 크기는 서로 다르다. 왜냐하면 대상자, 개입 방법, 기간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모집단의 효과 크기 분포의 평균을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가설이 좀 달라요. 가정이 달라요. 고정효과 모형은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 크기가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무선효과는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과 개입 방법이나 기간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찾았던 선행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실험이다 라고 한다면 고정효과 모형을 보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집했던 이 선행 연구들의 이 내용을 보니까 뭐 조건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뭐 기간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대상자도 다르고, 개입 방법도 다르고, 이러면 이제 랜덤 효과 모형으로 나온 그 효과 크기를 추정하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모델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보통 두 가지를 다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한 그 명령문을 가져와 가지고 모델을 고정 효과와 랜덤 효과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그대로 가져와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 오른쪽 편에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모델 B 언더바 빈 언더바 FE 그 다음에 RE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FE가 고정 효과고 RE가 랜덤이니까 무선 효과 또는 이제 랜덤 효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뭔가 16개의 리스트가 각각 있대요. 뭔가 이제 뭐 분석이 돼서 나온 결과 값들이 각 16개씩 이렇게 차곡차곡 리스트 형식으로 쌓여져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CMC 시뮬레이션 이제 베이지언 추정을 해야 되니까 MCMC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요때 이제 우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고정효과 모형을 예제로 해서 이제 풀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명령문하고 이 함수에 의한 분석 결과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 결과에 의한 서머리, 그 분석 결과의 그 요약을 이제 이런 식으로 명령문을 작성해서 제시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둘이를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막 퍼센트가 막 돌아가고 있죠.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이 계산하는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이게 이제 MCMC 시뮬레이션 결과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를 우리가 이제 서머리까지 했기 때문에 요약이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 서머리를 해보면 자, 여기 이 MCMC 결과를 이렇게 이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일단 고정 효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FE가 들어가니까 고정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한 5,000번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이 변수에다가 담았어요. 그래서 이 변수에 담겨진 그 결과의 요약을 해 보니까 밑에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죠. 자, 이런 결과들에 대한 해석 방법은 이 논문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쭉 해석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 강의를 막 해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메타 분석의 그 해석 방식하고 좀 유사합니다. 뭐 그거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수렴 여부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지금 들어가 있죠? 여기 수렴 여부, MCMC 시뮬레이션의 수렴 여부, 그러니까 잘 수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명령문이 여기 있죠. 그래서 MCMC 시뮬레이션 수렴 여부를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이게 시뮬레이션이 잘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다라고 이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놓고 계세요. 어떤 의학적인 해석은 제가 하기에는 이제 역부족이죠. 아무래도 이게 뭐 전문가분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 영역의 전문가분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한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은 이 논문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진단 여부 결과가 이 변수에 지금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수를 가지고 어떤 통계량과 플랫을 도출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량하고 플랫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이 명령문을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이제 왼쪽에는 수렴 여부에 대한 결과와 오른쪽에는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도 여기서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MCMC 시뮬레이션의 최종 모델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명령문이 이제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명령문을 그대로 자,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최종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뮬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00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밑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이제 오른쪽에 또 결과가 나오고 왼쪽에 또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한 값들이 도출이 되고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관성 검정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을 지금 제가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 논문에서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를 저는 소개를 해드릴 뿐이에요. 자, 일관성 검정을 하게 되는데 일관성 검정은 네트워크 메타 분석 결과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라고 소개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관성 검정에 대한 명령문들을 쭉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이렇게 쭉 실행을 시켜보니까 이것도 베이지언 추정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플랫이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저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 그래프가 오른쪽에 나올 거예요.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네요. 뭐 계속 돌아가고 있네요.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뭐 10,000번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 회전이죠. 회전 10,000번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시뮬레이션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의해서 제 생각에는 정말 많은 그래프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한번 그전 실습을 한번 해봤는데 뭐죠? 그 엔터키를 누르니까 그래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네트워크 메타 분석의 결과가 되게 복잡하고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그래프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도 그 여러분들이 계속 보다 보면 눈에 익어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플랫에서 이 플랫이 뭡니까? 이 플랫이 지금 이 명령을 실행시킨 거죠. 자, 이 플랫 명령을 보니까 다음 플랫을 보기 위해서는 리턴 키를 치세요. 엔터 키를 치라는 소리죠. 여기에 커서를 대고 아래쪽에 콘솔 창에 커서를 대고 이렇게 계속 리턴 키를 치면 다 나왔네요. 리턴 키를 치니까 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뭐가 나왔었지? 그래프를 확인하려면 그래프 창에 플랫 창에 와가지고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그 전 그래프와 그 다음 그래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일관성 검증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포레스트 플랫, 요거 이제 메타 분석에서 항상 나오는 거죠. 포레스트 플랫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레스트 플랫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명령문을 가지고 자, 여기에서 포레스트 플랫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이런 포레스트 플랫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이 논문을 보시고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관 비교 우위 선정. 네트워크 메타 분석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치료관의 비교 우위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치료별 최우선 순위에서 최하위 순위까지 선택되어질 누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명령문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이게 마지막이니까 자, 이 명령문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죠. 그럼 이제 분석 결과가 이렇게 프린트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누적 확률, 어떤 게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치료 방법인가 라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그 다음 이제 빈도주의, 일반적인 통계 분석을 이용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도 쭉 따라 하시면 되겠죠. 그 베이지언 방식의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한 것처럼 쭉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결과물들을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쭉 해주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과 논문에 대한 제시, 방법들을 이 논문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베이지언 추정법으로 하든 아니면 이제 뭐 빈도주의 방식, 기존의 통계적인 방식으로 하든 여러분들도 연구에 참여를 해서 또 여러분들 논문도 쓰시고 뭐 기왕이면 이제 또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에 국민적인 어떤 집단적인 참여, 연구를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참여를 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선행 연구를 확인하는 거니까 우리가 무슨 실험실에 없어도 되잖아요. 도서관에 있으면 됩니다. 전자도서관에서 이런 연구를 한 기록들을 찾아가지고 자료 수집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코딩을 한 다음에 이런 R 패키지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여기 나오잖아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우리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다수의 치료를 가진 여러 연구들의 효과 크기를 종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 메타 분석에 기존의 메타 분석에서 더 나아가서 치료 그룹별 직접 비교 연구가 없거나 치료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치료 그룹 간의 효과 크기를 간접 비교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면 뭐 코로나19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약제의 효과를 우리가 실험실에서 지금 할 수가 없으니 간접적으로 그런 효과도 추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이 집안에서도 할 수 있고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게 연구를 하다 보면 뭔가 어디서 빵 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방법론을 제가 설명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소개, 이 논문에 의해서 이 교수님들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제시해 놓은 이 방법론을 저는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공유를 해서 연구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